안녕하세요.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최형숙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대지를 적시는 칠석의 달이기도 한 7월입니다. 나무 그늘이 그리워지는 여름의 길목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깊은 이름 하나 떠올려 봅니다. 가을날의 플라타너스처럼 겨울 길목을 지키는 은행나무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무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이 한여름에도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건 결국 우리들을 위해 고귀한 헌신을 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네요. 시문화 저변화를 위한 힐링의 귀한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곳에서 마주한 극한 현실. 모진 목숨 먼지처럼 내려놓는 소멸의식에 아직은 거둘 영혼 아니라며 나락으로 가라앉는 영혼, 세차게 들어올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 고꾸라진 몸 다시 일으켜 날자 다시 한번 날아보자꾸나. 비상의 날개 포덕인다. 윗글은 이서은 시인님의 시 비상 전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곡 엘바노와 로미노 파워의 펠리시타를 들으며 시냇물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시냇물은 이서은 시인님을 초대 시인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서은 시인님께서는 1968년 경북 청도 출생으로 아호는 서원입니다.
대구 제1여상을 졸업하고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2007년 개간 만다라 문학 시 부문, 평론 부분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 한국시인협회, 서초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한국가톨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상으로 만다라 문학상 평론 부분 본상 수상, 대교 솔루니 독서논술 역사 경제포럼 디렉터, 군부대 독서 코칭 강사, 한국가톨릭문인협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신 다재다능하신 시인님이십니다. 저서로는 2012년 처녀 시집으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그리고 2012년 시 해설집으로 순수 시혼이 빚어낸 열정의 꽃 하루거리 읽기가 있습니다. 그럼 낭송가 민은서님의 목소리로 이서은 시인님의 시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서은. 가을날 덩치 큰 플라타너스 나무 등치가 하나, 둘, 분신들을 떠나보내곤 가늘게 보일 듯 말 듯 어깨 흔들며 울고 서 있는 모습에서 목숨 같은 아들, 딸 먼 곳으로 보내놓고 고목처럼 조용히 돌아서서 하루하루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머니, 당신의 아픔을 봅니다. 겨울 길목, 마지못해 떠나보낸 분신들, 불어오는 바람결에 나뒹굴다 무심한 행인들의 발길에 이리 차이고 저리 짓밟혀 무참히 찢겨지고 바스러져 머물렀던 자리 흔적 없이 사라져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마지막 남은 한숨 힘겹게 몰아쉬며 말없이 눈을 감는 은행나무에서 어머니, 당신의 고통을 봅니다. 자식 위에 한없는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력감에 메마른 몸뚱이 바람에 내맡기고 다가오는 생의 종착역 쓸쓸히 고요한 침묵으로 견디며 걸어가는 어머니, 당신의 슬픔을 봅니다. 지금 저도 어머니 그 쓸쓸한 그림자 안고 외로이 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갑니다. You don't know how long I have waited, and I was gonna tell you tonight. But the secret is still my own, and my love for you is still unknown, alone. Till now, I always got my on my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허트의 언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냇물 초대 시인님이신 이서은 시인님을 만나볼까요? 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은입니다. 네, 시인님 너무나 아름다우신데요. 네, 너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예, 예. 저희 청취자님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냇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 만다라 문학을 통해 시와 평론으로 등단한 이서은입니다. 55년 동안 이정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2007년 등단할 때도 이정남이라는 이름으로 등단을 했고 또 2012년 첫 시집과 첫 평론집을 낼 때도 서은 이정남 노엘라라는 필명으로 출간했기 때문에 문단에서 저를 이서은으로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023년 12월에 개명해서 아직 채 3년이 안 되었거든요. 네. 풀어낼 서자의 은혜 은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과 글로 풀어내겠다는 제 간절한 서원을 담아 등단 때부터 아우로 써오던 이름을 아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 지난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해서 시를 만나서 이렇게 멋진 시인님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시라는 걸 처음 쓰게 된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과 부모님의 잦은 의견 충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라 생활이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했지만 이런 불행한 환경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게 죽고 싶어서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저를 다시 살린 게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지금은 이제 극복을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을 하시고 이렇게 남편하고 이제 부동산 이게 거기 운영을 하시면서 시도 이렇게 쓰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네.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 어머니 작품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머니 생신날 7형제들이 모두 고향집에 모여서 어머님 생신을 축하드리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집을 나서는데 자식들을 배웅하려고 신장로까지 나오셔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을 흔들며 홀로 서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마치 분신 같은 나뭇잎들을 다 떠나보내고 껍질마저 다 벗겨진 채 외롭게 서 있는 플라타너스 고목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다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해 하시던 어머니의 그 거룩한 희생을 보면서 미어지는 마음으로 쓴 3호곡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그 민은선 낭송가님께서 그 낭송해 주신 위 어머니 시는 플라타너스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 그때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어린 시절은 참 시리고 추웠는데 제 어머니의 삶 또한 저 못지않게 외롭고 불행했어요. 가난 때문에 아침마다 학교 가는 자식들 차비를 꿇어 이웃집을 돌아다니셨고 아버지께서는 술만 드셨다 하면 어머니께 폭력을 휘두르셔서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칠까 봐 저희를 데리고 이모님 댁으로 피신하곤 하셨어요. 네. 아버지와의 잦은 의견 충돌과 지독한 가난 때문에 젊은 시절엔 몇 번이나 보따리를 싸셨지만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차마 떠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네. 이처럼 제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사슬에 묶여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헌신하며 뒷바라지해 주신 분이셨어요. 네. 그 시인님의 유년 시절의 서사가 스크린처럼 그려져서 제가 좀 뭉클해집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잘 오신 우리 이서은 시인님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움을 눈을 감는 은행나무에 비유하신 점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이 시를 쓰실 때 시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어머님만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슴이 먹먹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위해 한없는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시던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뒤늦게 깨달은 불효자식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네. 시인이 너무나 그 마음이 뭉클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같은 길을 걸어가는 여성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그 운명적 동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고 시인님도 어머니잖아요. 네네. 지금 저도 어머니 그 쓸쓸한 그림자 안고 외로이 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갑니다. 그 위식구 해석 좀 해주실래요? 네, 이 마지막 구절은 제가 어머니가 되어보고 나서야 깨달은 인생의 순리를 담고 있어요. 제가 본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묵묵히 기도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고목 같은 분이에요. 어머니의 외로움과 희생을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제 어머니가 제게 베풀어준 사랑과 희생을 저도 제 자식에게 똑같이 베풀며 든든한 고목이 되어가는 그 운명적 동질감을 이 마지막 문장에 담았어요. 어머니가 걸어가셨던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걸어가야 할 숙명의 길이니 저 또한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며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인님. 그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머니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어머니상은 청지기 같은 어머니예요. 조건 없이 내어주되 자식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한 걸음 뒤에서 격려해주며 지켜봐주는 아낌없는 희생과 존중을 보내는 든든한 지원군 같은 어머니입니다. 네네. 어머니는 이 시 어머니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요? 네, 저는 이 시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부모라는 존재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 마음으로나마 그 희생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가난한 환경과 아픈 기억들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며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많이 울기도 했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네네. 이 시를 접하는 분들만큼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시인님, 그 시창작 공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사실 저는 정식으로 시 쓰는 법을 따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네. 초등학교 때 처음 문학가의 꿈을 꾼 뒤로 중학교 때까지 혼자서 살기 힘들 때마다 살기 위해 시와 수필 그리고 소설을 꺼적거렸고 고등학교 때는 코스모스 문학 동인회에 가입해서 동인들과 시를 나누고 시화전을 열며 시의 향기에 젖어 살았어요. 네. 대학 시절에도 시우라는 문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들과 밤새워 시평을 나누던 기억이 제 시 공부의 전부였어요. 네. 제 삶의 진솔한 감정들을 문장에 담으려 노력했던 그 시간들과 제 불우했던 삶 자체가 저를 시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네. 혹독한 환경이 시인으로 만드셨는데요. 네, 시인님, 그 좋은 말씀으로 방송을 풍성히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시는데, 우리 시인님. 네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서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청취자님들과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실까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청했던 한경애님의 타인의 계절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의 신청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대
갈수록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도 깊은 까닭에 우리 사랑 여기 이대로 머물 수 있을까? 오늘이 가고 먼 날에도 남아 있을까? 사랑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들 가슴은 빈 술잔 낯선 바람은 꽃잎 떨구고 눈물이 되어 고요라 우리 사랑 여기 이대로 머물 수 있을까? 오늘이 가고 먼 날에도 남아 있을까? 사랑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들 가슴은 빈 술잔 낯선 바람은 꽃잎 떨구고 눈물이 되어 고요라 눈물이 되어 고요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96.3MHz 손해 FM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 방송에 출연하신 이서은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 시는 제가 살아 숨쉬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자 생존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술 취한 아버지를 피해 추운 담벼락 밑에서 떨며 울음을 삼켜야 했을 때도 또 서른을 앞두고 폐결핵으로 시한부 판정과 같은 절망 앞에 섰을 때도 그 막막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저를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시였습니다. 네. 시인님, 어쩌면 시는 시인님께 생명과도 같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이었네요. 네, 시인님은 시를 창작하실 때 그 방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으실까요? 네, 솔직히 저는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제일 아프고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며 그걸 극복하기 위해 시라는 걸 썼기 때문에 거창한 시대정신이나 사회 참여적인 목적의식보다는 제 개인의 진솔한 내면을 노래하는 서정시를 추구해 왔어요. 내 안의 슬픔, 외로움, 사랑 같은 가장 개인적인 감정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제 시는 출발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라는 말처럼 제 삶의 진실을 노래하는 이 서정적인 언어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 창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시인님, 그 삶의 멘토 같은 분이나 잊지 못할 분이 계실까요?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셨던 설정래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은 사춘기 시절 힘들어하는 저에게 선생님 자취방에서 함께 자며 따뜻한 품을 내어주셨고 교장실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빌려가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제가 문학가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던 유시정 선생님인데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걸 아시고 입학금을 대주시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에요. 특히 제가 폐결핵으로 사선을 넘나들 때 기수련 선생님을 소개해 주셔서 병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어린이기도 해요. 너무 많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시절 저를 의동생으로 삼아 친언니처럼 챙겨주는 이숙혜 언니, 그리고 고등학교 객지 시절 객지 생활 시절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신 이옥향 음악 선생님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님의 그 고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인님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실까요? 네, 2015년부터 2년간 진행했던 병영 독서 코칭 강사로 활동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기억에 남네요. 군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고 독서 코칭을 했는데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를 젊은 병사들에게 책을 통해 위로를 건네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 강의를 듣고 눈빛이 변하던 장병들의 모습에서 제가 겪은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제가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우는 청년들에게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인님 너무 멋지세요. 네네. 시인님 그 가장 감명 깊게 그 읽었던 작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005년부터 8년 동안 독서논술 지도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읽은 책들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두 작품을 언급하자면 첫 번째 작품은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고요. 또 하나는 칠레 작가 루이스 세뿔베다의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두 작품을 통해 저는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 책임이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뚫고 날아오르는 것임을 배웠어요. 시를 쓰는 마음도 결국 이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시인님. 그 시인님께서는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인님 이렇게 시를 알고 난 후에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네, 시를 알고 난 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졌다는 것이에요. 사물과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니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경이롭고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제 마음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결국 시를 안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 시에 이어서 또 한 편의 시를 청취자님들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 4월 양재천 벚꽃 등축제 때 출품한 새봄 새싹을 노래하다를 소개하고 싶어요. 네. 이 작품은 또 어떻게 해서 창작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폐결핵이라는 음.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올 때 네. 땅을 뚫고 돋아나는 연약한 새싹을 보며 네. 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음. 이 시는 그 용기 덕분에 다시 피어난 저의 생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어머니라는 시가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희생을 노래했다면 새봄 새싹을 노래하다라는 시는 그 희생의 토대 위에서 다시 피어난 제 삶의 부활을 노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시인님의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시 새봄 새싹을 노래하다를 낭송가 민은서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새봄 새싹을 노래하다. 이서은. 낯설고 거친 세상, 여리디 여린 알몸으로 질기디 질긴 껍질 뚫고 뽀얀 속살 내밀면 겨우내 멈추었던 가슴, 연보하는 마음 하나로 통통 뜀박질을 시작한다. 연초록 물감 가득 부드러운 분놀림에 온몸 구석구석 퍼지는 간지럼으로 겨우내 죽은 듯 누워있던 내 안 가득한 생기 하나 둘 깨어나면 새봄 새싹처럼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잃어버린 꿈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놓아버린 열정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야. 싱그럽게 물오른 몸으로. 저 별을 갖고 싶어라. 저 별을 갖고 싶어라. 나는 왜 별이 좋을까? 나는 왜 별이 좋을까? 나는 저기 멀리서 밤을 지켜 빛내지만 그런 내가 없으면 나는 눈물뿐이니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고요한 밤하늘 아득히 저먼 작은 별 눈물에 어리어 춤추는 나의 별이여 어둠만 깊어가는데 어둠만 깊어가는데 너는 왜 저기 있을까? 너는 왜 말이 없을까? 나는 이 밤의 끝에서 너의 이름 부르지만 그런 나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별 지는 아침 오면 난 그곳에 가리라. 내가 있는 저 산 너머 그곳으로 가리라.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높은 음자리에 나 그리고 별이었습니다. 민은선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새봄 새싹을 노래하다를 감상해 보았는데요. 위 시는 생명의 강인함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시에서 질기디 질긴 껍질을 뚫고 뽀얀 속살을 내미는 새싹의 모습, 낯설고 거친 세상, 연모하는 마음, 그 생명력 등 그 위 19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기디 질긴 껍질은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이나 두려움, 편견 등이에요. 네. 그 완강한 표피를 뚫고 뽀얀 속살을 내밀 수 있게 하는 힘은 단연코 사랑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낯설고 거친 세상을 마주할 때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그 벽을 깨기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혹은 나의 삶을 뜨겁게 연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사랑은 나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낯설고 거친 세상이라는 껍질을 깨뜨리는 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뜨거운 설렘과 사랑이고 그 사랑의 생명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꿈을 잡게 만든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인님 그 마지막 연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이 시 속의 새싹처럼 스스로를 깨워 일으켜 세웠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에게 다시라는 말은 단순히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을 건 처절한 기도와도 같아요. 네. 사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겨울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 절망의 끝에서 저를 깨워 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겨울의 빈 나무였어요. 우리 인생에도 매년 새봄이 찾아오듯 죽은 것 같은 겨울의 빈 나무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이미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시인과 평론가로 꿈을 이룬 제 존재 자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봄 새싹처럼 다시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인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인님께서는 성장 과정에서 생사의 갈림길까지 갔던지라 더욱 현재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서은 시인님 시인상 같은 거라 할까요? 그런 앞으로 어떤 시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제 시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공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시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기쁨일 것 같아요. 거창한 이름보다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웃 같은 시인으로 여러분 곁에 오래도록 남고 싶어요. 네, 꼭 그 이웃 같은 시인, 따뜻한 시인으로 우리 이서은 시인님 남겨질 것 같습니다. 네, 시인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당신 도구로 서주십사는 제 간절한 기도에 불치병에 걸린 저를 기적처럼 말끔히 낫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묵상집 한 권을 봉헌하겠다는 서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부동산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눈물과 웃음을 기록한 수필집도 출간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동안 틈틈이 다듬어온 시와 평론을 모아 2번째 시집, 2번째 평론집도 이 세상에 내놓고 싶어요. 얼마 전 도서출판 책나무라는 출판사 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제가 만든 이 출판사에서 제 책 1호를 탄생시킬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꼭 원하시는 책 출간하시어 희망을 주는 그런 멋진 작가님이 되시길 바랄게요. 시인님 오늘 시냇물 방송에 초대돼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그 진솔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진행자님 덕분에 오늘 시냇물 청취자 여러분께 제 진솔한 모습을 가감없이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진행자님의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부끄러운 고백을 참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는 제 지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제 인생에 찾아왔던 가슴 아픈 기억들과 그걸 극복하게 해준 눈부신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먼 훗날 제 부족한 시가 우리나라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냇물 방송 또한 아주 귀하고 값진 문학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 뭉클하고 이 시간 제 인생의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진행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인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냇물 청취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부족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유년 시절의 시린 겨울밤과 사선을 넘나들던 혹독한 절망의 순간에 저를 새봄 새싹으로 다시 피어나게 한 것은 결국 문학과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서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과 글로 부지런히 풀어내며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웃고 웃는 따뜻한 시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시와 사랑을 만나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친 마음도 시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위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봄 새싹처럼 늘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은 이서은 시인님의 두 편의 시, 어머니와 새봄 새싹을 노래하다와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진실한 내용으로 기감이 되는 여러 말씀들로 저희 시냇물 방송을 빛내주신 이서은 시인님, 앞으로도 문운이 더욱 창대하시고 건필하시어 더더욱 용기를 주는 따뜻한 시인으로 작가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인님 심도 있는 말씀으로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기에 그대 닮고 싶어 내 안에 그대의 목소리 귀담아 담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대 닮고 싶어 내 안에 그대 모습 소중히 모아 담습니다. 간절히 사랑하기에 그대 닮고 싶어 내 안에 그대의 영혼 오롯이 담아 모십니다. 진실로 사랑하기에 그대 닮고 싶어 그대 하나하나 담다 보니 이미 내 안엔 내가 없고 내가 그린 그대만 가득합니다. 윗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이서은 시인님의 시 내 안에 그대 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어머니의 쓸쓸한 침묵과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돼지는 마침내 7월에 이토록 찬란하고 무성한 초록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에서는 한여름 돼지가 품은 뜨거운 생명력처럼 우리 안에 잃어버린 꿈과 놓아버린 열정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희망의 꿈을 꾸게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서은 시인님의 새봄 새싹을 노래하다처럼 굴곡진 계절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푸르름을 완성할 여러분의 힘찬 미래를 사랑하며 응원합니다.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와 희망 가득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마지막 곡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나탈리를 들으며 저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김은희,
진행의 저는 최영숙이었습니다. en la distancia.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Tu recuerdo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vive en mí. Yo que fui tu amor del alma y a tu vida tanto di. ¿Qué será de ti? ¿Dónde estás que ya a mi atardecer ya no has vuelto más? ¿Quién te cuidará? Vivirá por ti. ¿Quién te esperará? Natalie, Natalie, ayer mi calma, hoy cansado de vivir sin la esperanza de que vuelvas junto a mí. ¿Qué será de ti? ¿Dónde estás que ya el amanecer no oye tu cantar? ¿Qué será que a ti no te importa ya que yo sufra así? Natalia,